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두연두연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연두연의 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도 책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책 쓰신 분은 권수영 교수님이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건 여자분이시죠? 아니에요. 남자분이시고. 아, 그래요? 제가 사실 김창옥 교수님이랑 김경일 교수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심리학 되게 안정을 주시는 교수님들이잖아요. 근데 권수영 교수님도 심리학 쪽이세요. 그리고 제가 영망클럽에서 줌 미팅을 직접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줌을 뵙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통 되게 지루한 막 1시간 반짜리 이런 유튜브 강의는 안 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분의 그 정말 굉장히 화면이 별로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는 옛날 스타일에. 완전 무슨 설교 영상 같은 걸 듣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 1시간 반 그 강의를 꼴딱 그냥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 책을 접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이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됐던, 제목부터 위로가 됐었는데, 지금 저분이 쓰신,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저분이 쓰신 그 책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읽어보고 싶은, 그리고 약간 목회자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 심리학을 같이 접목하셔서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네. 그 중에 제가 고른 책은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 좋은데요? 네, 저는 저 제목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동안 내가 살면서 나쁘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거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들은 게 있는데 죄책감. 약간 다른 의미의 나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스스로에 드는 죄책감이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뭐 미워하는 감정? 맞아요. 저는 일본 특징이 게으름. 게으름가요? 네. 그러니까 일본 특징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들이 가지는 게으름이라는 감정을 좀 싫어한다 아니면은 혐오한다 이런 느낌.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이 성향이 많다 보니까 게으름. 그럴 수 있죠. 그걸 보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저 ISFP가 그 MBTI 중에 거의 뭐 최고봉으로 게으르다라고. 진짜? 그래요? 제가 되게 게으른 성향을 가졌는데 또 1번이라서 맨날 저한테 불만인 거예요. 좀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네. 너무 그게 이제 죄책감인 거죠. 그렇죠. 네. 연결되죠. 네네네. 아니 성격을 한쪽으로만 타고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 희한해. 그러니까요. 진짜. 참.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딱 저 문장에 제가 처음에 꽂혀서 써봤거든요. 감정 없이는 행복도 없다. 근데 감정이 없으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있어서 사실 행복한 거일 텐데 너무 당연한 문장인데 처음에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게 당연한 건데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떠세요? 감정이 있어서 막 불편한 적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주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네요. 그런 감정이 되게 확 와닿잖아요. 네네. 행복한 건 정말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 문장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편안하게 위로받는 느낌? 그래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되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썼나 봐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필사를 할 때. 지금 이거를 보다 보니까 글씨가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날림으로 막 썼더라고요. 네? 저게 날림이에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이쁘게 막 이렇게 쓴 게 인쇄한 것 아니라 같은데? 진짜요?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은데요. 빨리 저 좀 어떻게 등록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 내용이 감정도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감정생기도 조연도 있고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가장 크고 자주 등장하는 애들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것처럼 이제 제 안의 감정들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시스템의 시각으로 보면 나쁜 감정일은 없다. 단지 시스템의 자동 에러 안에서 과도하게 자주 기능하는 감정이 자칫 나쁜 감정으로 비춰져 오해받기 쉬울 뿐이다. 처음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자주 기능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불편한 감정이고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냥 시스템의 시각으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 시스템이 변화하면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되게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뒤에 이렇게 얘기를 쭉 보다 보면 약간 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뇌를 살펴보고 약간 뭐가 튀어나오게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니까 약간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프닝을 하실 말씀이. 아니, 저도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감정들도 다양한 감정이 같이 있어야지 조화롭게 뭔가 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근데 참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에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인사이드 아웃을 굉장히 접목을 잘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서론을 준비하면서 인사이드 아웃의 관련된 음악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그 주제곡은 아니에요. 근데 조이라는 가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래만 찾아본 건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작년인가 만드신 건데 인사이드 아웃을 배경음악처럼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그래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분위기가 되게 밝고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데요. 제가 다른 방송을 할 때 조이 언니라는 닉네임을 쓰잖아요. 네. 그 조이가 약간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슬픔이를 인정한 조이, 만난 후의 조이를 표현한 거였거든요. 예전에 전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조이라면 약간 그 인사이드 아웃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 중에서 왜 나쁜 감정이라고 느껴지냐.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감정을 강경파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경파 감정은 그 구급대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약간 조금 보호해주고 싶은 감정을 온건파라고 표현하셨고 그걸 보호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강경파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구급대 역할을 하는 그 짜증이나 분노, 약간 격하게 보이는 이런 감정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아이들 덕분에 내 온건파 감정들이 보호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얘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강경파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도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 분노가 제일 많이 겹치잖아요. 네. 쏟아붓는 게 거기니까.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분노를 하고 부딪힐 때 뭐 어디서 지금 무슨 감정을 때문에 그걸 이렇게 화가 났지? 혹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보이지? 라는 걸 살펴보라고. 그리고 가족을 향한 분노는 가정 밖에서 마음속 시스템의 패턴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꾹꾹 누르고 밖에서 이랬던 걸 집에서 표현을 하니까.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그렇죠. 편한 데서 아프게 하는 거지. 네네네. 그 권수영 교수님이 강의 중에 들어보면 교수님이시잖아요. 강의를 막 하는데
중간에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어느 날. 근데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태도가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라. 남으세요. 뭐 끝나고 내가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리고서는 강의를 딱 끝내고 이제 학생한테 가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고 벌떡 일어서 나갔대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얼마나 무안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누르고 집에 왔는데 딸이랑 되게 허심탄회 하시더라고요. 이제 심리학 교수님이시니까. 근데 딸이 그냥 평소와 똑같이 뭐 아빠는 교수인데 뭐 그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소랑 똑같이. 근데 그날 완전히 뚜껑이 열리셨대요. 나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나? 그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돌려보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수인데 학생한테 무시당했다는 그 감정을 누르고 있다가 딸이 그 무시 버튼을 누르니까 폭발을 한 거라고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러가지고 그 상황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딸이 진짜 기분 나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평소의 대화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의 대화인데도 자기가 그게 감정이 한번 눌려놓으니까 그 다음 버튼이 눌려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가 오히려 친절한 감정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나의 감춰진 상처를 정면으로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보내버리고 왜 묻고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감정들일 거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평화를 이루게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분노가 주는 시그널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제 약간 그동안 이런 류의 얘기나 책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좀 약간 단계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좀 약간 추상적이었다면, 약간,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단어에서 주는 힘도 있나 봐요. 뭐 시그널,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눠주셔가지고 이해가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어떠세요? 약간 표현이 저는 색달랐거든요, 이 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그게 다 모호하게 막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첩이 돼서 그런 게 쌓이고 아마 이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서 쌓여가지고 좀 정리가 더 되시니까 더 잘 와닿는 게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너무 지금 딱딱하지 않아요. 않죠? 딱딱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잘 눌리는 감정의 버튼이 저는 분노가 아니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못났다는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눌리면은 저는 바로 뭔가 확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주 오는 어떤 시그널을 저는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감정이 와서 기분이 확 안 좋아지면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그리고 그 감정이 시작되니까 상대방을 오히려 미워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나를 변호한다거나 이런 게 꼬리를 무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나의 시그널은 이거구나 좀 알아채니까 확실히 좀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알아채고 싶은데 마음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시로 막 저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날뛰거든요. 근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게 억울함? 저는 그 단어가 되게 저도 모르게 말을 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얘기할 때 그게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언젠가부터 내가 왜 이 단어를 자꾸 말을 하지? 그게 이제 인지가 됐어요. 나를 몰라주는 거네. 주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난 이런 뜻으로 했는데 몰라주니까 억울하고 제대로 이해를 나를 못 해주니까 억울하고 그런 거인가요? 약간 타이밍 그리고 제가 약간 센스가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그때 딱 적절하게. A라고 하면 A 다시를 외쳐야 되는데 B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탓인데 그것도 억울한 것 같고 약간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맞지 않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지 않는. 그게 되게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쪽으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나 봐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봤을 때는, 그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라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뭐 할 때는 충분히 이 말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알아차림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알아차림도 네. 반 이상이 지우라고 봐요. 알아차림을 하기까지의 그냥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먹는 거가. 마음 먹은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알아차려지지. 그렇지 않은 맞아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막 찾아다니고 하다가 이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확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마음속 속을 헤매고 있을 때는 안 들어올 것 같고 이미 막 애를 쓰고 있거나 그런 쪽을 찾아다니거나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되게 도움이 플러스가 되실 것 같은.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힘들어서 이제 정신과나 아니면 상담사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 아니고 가서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거기서도 그냥 내 안의 틀에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면 의사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는 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간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그런 왜 이렇게 상처 나서 가서 뭐 이렇게 드레싱해서 낫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되는 건 전혀 아니고 본인 의지 말고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다 막 스스로 다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약간 건강한 상태를 있는데 이제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은 저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음악을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인사이드 아웃을 시작했잖아요. 애니메이션 OST로. 좋아요. 너무 좋죠, 애니메이션. 네. 혹시 기억나세요?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관 극장 가서 볼 때 그 앞에 몇 분짜리 그 화산섬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또 같이 영상으로 딸려 올라오더라고요. 그 노래가. 근데 저 그 영상 진짜 따뜻하고 막 애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골라왔어요. 아니 제가 이거 한국 버전으로도 찾았는데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 버전으로. 너무 화산섬이 너무 귀엽고 웃긴 할머니 같아요. 이 내용 아시죠? 저 화산섬이 아마 앞에 솟는 섬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직역 변동을 막 하니까 없어졌는데 막 슬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생겼는데 앞에 등지고 솟아올라요. 근데 못 보잖아요, 서로. 근데 결국에 이제 서로 그 부분을 이제 존재를 느낀다. 이렇게 되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이거 우쿨렐레로 아주 좋은 곡이에요. 맞아요. 맞다. 우쿨렐레 그 관련 영상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쿨렐레가 하와이 악기니까. 맞네. 그 수술인가요, 이거? 의상 입고. 근데 디즈니가 재밌는 게 좀 까먹고 있었는데 인사이드 아웃 앞에 이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영 중인 엘리멘털 앞에 업의 그 다음 이야기 같은 시리즈가 한 짧게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시작했어 이러는데 분명히 업인데 내가 보러 온 영화는 이게 아닌데 시작했나 봐. 저 똑같은 말했어요. 그 다음은 약간 슬픔 대신 짜증과 분노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미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시스템 구석에 유배되어 있는 감정 이런 걸 숨기는 기능을 한대요. 자동 회로에서 마음속 시스템에서. 근데 사춘기 딸이 오래간만에 엄마에게 굳이 학교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앞뒤 정확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만
필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만큼은 엄마에게 공감받고 연대겸을 느끼고자 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그리고 남발하는 몰락 있잖아요. 뭘 물어보면 몰라, 모르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바보 아니야? 막 약간 진짜 몰라? 막 그 몰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 마음속에 유배된 감정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무기력감에 매니저가 작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그 강경파와 뭐였죠? 온건파. 네.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식의 그 모멸감이 이제 온건파인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주 발동하는 감정이 짜증과 분노. 사춘기의 감정이 약간 짜증과 분노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모멸감을 방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슬픔 대신 대타 역할을 했던 짜증이나 분노가 자꾸 나서고 슬픔 대신 무기력이 나서기도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슬픔은 절대로 표면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속 시스템의 내부 지침 그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보니까 쓰신 책 중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책이 있으세요.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원심력하고 구심력 가지고 심리 맞아요, 얘기하셨던 분 누군지 기억나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약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 이런 것들을 풀어놓으셨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약간 한국에 맞는 정서를 푸신 것 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남자는 더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온건파 감정으로 숨고 다들 이제 강경파 감정들이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책이 어려워요. 근데 내용 되게 좋은데요? 내용 너무 좋죠.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또 노래를 준비했네요. 좋아요. 딱 좋은 타이밍. 네. 네. 그 다음 노래는 소울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저 이것도 참 울면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거를 왜 울면서 봤는지를 감정을 확실하게 아세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저희 딸은 인사이드 아웃 볼 때마다 울거든요. 저도. 근데 왜 우냐고 물어보면 저도 뭔지는 느낌은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떤 느낌인지 나랑 다를 수 있으니까 왜 우냐고 물어보면 그걸 모르겠대요. 딱 뭐라고 찝어서 말할 수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뭐가 뭉클하면서 뭐가 오나 봐요. 그래서 이 소울을 좋으셨다 그래서 어떤 게 좋으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 선생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선생님이 사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맘 놓고 하지 못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그걸 알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일. 그리고 맞아, 진짜 하고 싶었던 일. 그래서 그걸 찾는 거기 설정에서 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정말 영이 막 떠다니는 그 사람이 기뻐서. 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막 온몸에서 막 빛이 나면서 그 공중으로 떠다니는 사람을 봐요.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도 저랬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느끼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저렇게 미쳐볼 수 있는 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되는데 그런 느낌? 이거 못 보셨다고요? 못 봤어요. 이것도 강추해요. 이거는 디즈니 아니고 있을 것 같은데? 픽사면은 딴 데 있으려나? 이거 픽사인가요? 인사이드 아웃도 픽사였나? 네, 맞아요. 맞아요. 코코도 픽사인가? 근데 픽사가 디즈니와 합체하지 않았나요? 아니지 않나?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픽사가 나오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상영이 되는 걸로. 찾아보는 걸로. 그래서 느낌이 약간 픽사와 디즈니가 합쳐져서 약간 어떻게 보면 디즈니의 촌스러움을 픽사가 세련됨으로.
그렇구나. 네네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다 디즈니로 맞네. 묶였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네요. 네네. 그래서 진짜 저 영화도 되게. 그럼 그것도 이제 못 보나요? 월이 이것도 못 보죠. 저 그러면 쿠팡 플레이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멀리 있었어요. 대단한 콘텐츠 부자들. 맞아.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진짜 여기저기 흩어놓으셔가지고. 디즈니 해야겠어요 지금. 디즈니는 애들 보기도 그렇고 그냥 두고두고 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제가 슬픔과 기쁨이 서로 연대하고 화해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챕터를 썼는데요. 저는 이 부분 되게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부부나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서로의 슬픔이 안전하게 바깥 외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슬픔도 기쁨과 행복과 맞닿을 수 있다. 그래야 마음속 시스템에서 반대 진영에 있던 슬픔과 기쁨이 서로 연대하고 화해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우리나라는 그게 없대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구나. 감정 표현을 이렇게 싫고 좋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싫은 건 하죠. 짜증, 분노. 그렇죠. 그거 위주로 하는데 짜증 분노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얘기 안 해줘.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본 영상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은 조사를 해봤더니 남편이 죽고 나면 와이프들은 행복해진대요. 근데 와이프가 죽으면 남편들이 일찍 죽는데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일본만 그래요? 근데 일본은 특히나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다는 결과가 난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서로 교류가 없다라는 뜻인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남자와 여자가 가장 비슷하고 그래도 이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네? 그래서 비슷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래요. 아, 진짜요? 네. 오, 되게 놀랍다.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여성스럽다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표현을 하고, 그래도. 그런 말을 들었어. 비슷하다는 그래도, 뭐, 요즘 한남, 한여, 비하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외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남자 착하다고. 맞아요. 다정하고, 근데 또 여기 그러네. 네. 그러니까 우리 왜 나쁜 거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서 막 그런 거 했더니 외국은 더 하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자주 노출돼서 그렇지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게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게 가장 높대요. 점수가.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저런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소통이 그래도 더 잘 되는 나라의 일겠죠? 그건 또 좀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늘 네, 심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슬픔은 함께 느낄 속에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마침내 더 큰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마술 같은 감정이다. 그래서 더욱 역발상이 필요한 감정인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슬픔은 피하고 숨겨야 할 감정이 아니고 드러내고 나누고 공유해야 할 감정이다. 근데 슬프거나 약간 그런 다운된 그런 기분이나 이런 말들을 하면 짜증이 난 적 없으세요? 누가?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뭔가 위로해줄 상황이 아니라 왜 또 짜증이야 이러면서 같이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애가 그럴 때. 애가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좀 이렇게 뭔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나 뭐 이런 게 갔을 때 아이가 짜증을 내면은 뭐 일단은 이렇게 좀 다독여 주다가 이제 억압적으로 막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 감정이 왜 그런지를 한번 먼저 들여다봐 주는 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고는 그 이후에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한참을 시행착오 한 다음에 거의 10여 년을 시행착오 한 다음에 이제 그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얘가 분명히 이런 데는 이유가 있다 하고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사실 되게 그냥 무시해버리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돌아보고 싶지 않고 지금 내 입장이 중하고. 그치, 내 입장이 중하고 사람들이 더 중하고 막. 맞아요. 막
커버가 안 되고 막 그리고 저는 그런 감정이 잘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엄마로서. 나서, 엄마가 되면 안 됐었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제일 엄마 역할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막 그런 감정으로 막 저도 모르게 막 폭발을 하니까. 그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권수영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하버드 대학원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미국을 처음 갔을 때 공부하러 갔는데 이제 그 미국 드라마 내용이었대요.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드라마 내용이 그 애들이 많은 집인데 아빠가 혼자 키우는 드라마 내용이에요. 근데 넷째인가 딸이 막 화를 내고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문 잠그면 네가 어디서 막 이러고 열쇠 가져와서 대본 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빠가 누구를 하더래요. 누구야 뭐 지금 괜찮니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니 이랬더니 싫다고 그랬더니 그걸 3번을 묻더니 그래 그러면 지금은 아닌가 보구나 진정되고 얘기하자 이러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셨대요. 이건 뭐지? 어떻게 저런 애를 저렇게 그냥 존중을 하지? 그래서 되게 문화적으로 충격받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약간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 김창욱 교수님 항상 그 강의할 때 한 번씩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미국 엄마랑 살았어야 되는데 말하면서 데리러 올 줄 아셨다고. 왜 그릇을 깨면 왜 우리 엄마랑 미국 엄마는 다르냐. 아, 오케이. 막 그 아이 감정부터 그릇은 깨져도 괜찮아. 너가 안 다쳤니?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공감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외워가지고 그걸 이제 다음에 암기식으로 한 거죠. 암기식으로 했더니 이제 습관이 된 거야. 뭐가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우당탕 쿵쾅 하면은 괜찮니? 부터 먼저 얘기하면 와 내가 좋은 엄마 된 것 같고. 아 그래야 되는구나. 저는 자꾸 그러면은 로봇 대사 같이 Are you okay? 이런 거 같아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지 않고.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아 일단 이렇게 되죠. 막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제일 무서운데. 그러니까 제일 눈치 보게 하는 제스처잖아요. 막 이러면 방울뱀 나오고 그거 깨서 대개니 다 깨부러라 막 이러고 저 그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행동이 느린 게 참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반응이 늦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 템포 늦으니까는 한 템포 이제 뭐 반응을 금방 안 해도 안 하니까 일단은 쉼이 딱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당사자도 잠시 멈춤이 되고 저는 한 템포 늦으니까는 조금 늦게 반응해서 또 그 감정이 금방 올라와서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늦게 반응을 하니까 조금 이제 한번 걸러져서 반응이 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저 뒤에도 눈 달렸다 그러는데. 저는 되게 그 부분에 성격 되게 급해요. 저도 그래서 정말 바로 반응. 아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랑 뭐 아들이랑 둘이서 뭘 하다가 실수하자면 엄마 뒤에도 눈 달렸는데 조심 이러면서. 근데 진짜 나는 여기 있고 그들은 저기 저 멀리 있는데도 거기가 온통 신경이 가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예견이 돼요. 저거 쏟겠는데 싶으면 그때 이게 제가 어쨌든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저도 순간 딴 생각하다 그러잖아요. 100% 바로 그 일이 일어나요. 내 저럴 줄 알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로 반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딱 뭐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저를 쳐다보면서 급하게 미안 이렇게 일단 거기 그 말부터 나와. 저는 어제 아빠 오랜만에 일찍 왔는데 제가 이제 방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가 막 이제 제가 들으라는 듯이 아빠 왜 엄마 나오니까 막 후다닥 꺼 일러.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집에서 나 엄마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제 모른 척을 했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잘 하다가도 왜 그런 자꾸 막 감시하고 맞아요. 지켜본다 싶으면 자꾸 실수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쏟고 막 깨뜨리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눈치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도 애한테 자꾸 네, 그렇게 맞아요. 눈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겪어봤는데 그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겪어봤으니까 알 텐데 너무 잘 아는데 그걸 고스란히 그걸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 참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아니, 겪어봤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감이 조금 강한 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습도 본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뭘 엎질렀다 깨졌다 하면은 저는 괜찮아요. 본인이 수습하면 돼. 괜찮거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본인이 수습만 하면 괜찮아. 나 수습 제대로 못할까 봐. 내가 가서 뒤처리 또 해야 되니까. 그치. 두 번 가야 되잖아요, 손이. 그러니까 언니 묵은지님처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죠. 어디 한번 처리해봐. 그리고 또 서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네가 다 해. 네, 그러지 않는 걸로. 네. 그리고 진정한 힐링의 시작은 이 말이 항상 어느 결론이나 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 욕구나 감정들이 지금껏 모두 자신을 위해 존재했었다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모든 감정들이 너무 갑자기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참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얘가 있어서 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창피했던 기억이나 무력했던 내 모습이 모두 나의 일부분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내가 다시금 버림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힐링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 일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아직 완전히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뭔가 변명? 뭐 설득? 그러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저 울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내가 한 일을 잘 몰라줘서 미안해. 강경파 감정한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했니? 내가 무너질까 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일을 겪을까 봐. 걱정도 참 많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대상이 분노와 짜증, 뭐 슬픔, 온갖 부정적인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잖아요. 굉장히 시선이 새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걸 보니까 네. 저거 좀 외워둬야겠다. 로봇처럼 말하려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그냥 아까 그 감정들에 해도 좋을 말이고 또 그냥 힘든 일을 겪은 아이에게 맞아요. 해주면 난리 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부정적이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에 다 저렇게 말을 해주면 저렇게 뭐 정말 위로되고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새삼. 그리고 온건파 감정이 외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공유되고 공감되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치심이나 자괴감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유배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게 저런 감정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거예요? 표현하고 보듬어주고. 그러면 만약에 저기서 뭐 수치심, 뭐 부끄럽고 막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숨겨야 될 감정이 아니라 나 좀 창피해. 나 지금 그런데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 표현을 하라는 그런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 안에서 그리고 혹은 내 안에서 먼저 그 온건파와 강경파가 서로 경계 없이 허물어지는 모호한 상태로 되면 그게 나 혼자여도 너무 편안할 것이고 그게 가족 관계가 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고 약간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 저걸 사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크고 나면 사실 그것도 그 아이의 몫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지금 서둘러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저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 어떤 불만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눈물을 글썽이면 슬픔을 받아주는 부모라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저기 써있는 그 정서적 조율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도 숙제인 것 같아요. 전 되게 막 꽁꽁 숨어있는 느낌, 아직 그런 느낌이라서 그걸 이제 괜찮다고 나오라고 해줘야 되는. 남편분들하고는 다 그런 얘기 하세요? 하셨어요? 맨날 누구 욕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 자연스럽지 않고. 제일 친해져요. 막 그쵸. 그 사람 왜 그래? 맞아. 아니, 근데 그거 잘못하면 나 욕하고 있는데 편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등지게 되는데. 안 좋은 건데, 그럴 때 제일 잘 맞아요. 그걸 잘 맞춰주는 것 같아. 그래요? 카리박님이 네. 쿵짝을 잘 맞춰주는 맞아.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 맞아. 우리는 쿵짝 그런 거 안 맞춰줘요. 제가 잘 맞춰주는 거 아닌가? 둘이 서로 둘 다 같이 약간 그걸 같이 맞춰주는 맞아요. 사람인 것 같아.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조금 이렇게 그거는 이래서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네. 그럼 칼같이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생각으로 선입견이 생기니까. 아예 칼같이 차단해요. 저희는 중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해결책을. 그러니까 이 쿵짝이 잘 맞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야.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것도 각자의 성향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거보다는 뭐냐면 저의 감정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럴 때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할 때 저는 입을 닫아버린 사람이거든요. 싸울 때.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내가 내 속이 요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어느 순간 했더니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었어? 이러면서 모르는 걸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스스로 괜히 이게 창피해가지고 입을 꼭 닫고 그냥 삐졌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거 결혼 생활을 몇 년 한 다음에 할 수 있게 됐지. 20년 차쯤 할 수 있게 됐나?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창피한 감정이라 그걸 숨기는 거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못하겠어요. 어느 날 그냥 너무 못나 보일 것 확 같기도 해버려 하고. 보세요. 그거 되게 신기하게 확 해버리고 나면 좋고. 내 마음속 깊은 감정을, 그러니까 아까 온건 감정을. 네. 맞아요. 그리고 이해 못할 것 같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막 되게 막 멀어질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를 외우려고 하고 노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몰라서 본인이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일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구나를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했다고. 맞아요. 아마 그쪽일 텐데 아마 그 멀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도 아마 제 마음일 거예요.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이제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저 감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를 바라면서 네, 그 코코의 Remember Me 아시죠? 이 노래는 진짜 유명하죠. 근데 이 할머니와 손자가 부르는 Remember Me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애니메이션의 노래를 진짜 명곡들 하나씩 다 뽑죠. 네. 와, 대단해. 정말. 근데 이 코코는 진짜 줄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는 거의 다 운다던데. 아니, 저 Remember Me에 담긴 그 영화 내용이 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 소재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할머니 거의 치매라서 아무 말도 맞아요.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음악으로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저 노래 부르실 때만 그랬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남았습니다. 네.
힐링은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제가 이 마지막 챕터는 가장 자연스러운 나. 맞아요. 진짜 그렇게 편해지고 자유스럽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억지로 꾸미고 뭔가를 숨기는 마음속 시스템의 부자연스러움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치유의 과정이다. 온건파 감정들을 찾아내면 충분히 인정하고 다시 숨지 않게 자꾸 밖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내면 세계도 새로운 변화를 감지한다. 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창피하지만 창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약간 아무 느낌 없을 때 읽으면 되게 오글거리는 문장이잖아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네 방식이 있고 네 삶이 있어. 네 뒤에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가족들의 응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아이들한테 해주기도 좋고 이제 제가 이제 다운됐을 때 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해주기도 좋은 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저의 필사는 끝입니다. 외워야겠다. 네. 이것도. 아까 두 장을 외우셔야겠네요. 알려주세요. 네네네. 두연두연님 인스타에 올리시는 거죠? 다시 써서 올려보겠습니다. 이 글씨도 충분히 좋은데. 네. 그럼 그냥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노래를 엘리멘탈 요즘에 엄청 핫하죠. 이 노래 저 100번 넘게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알려줬어요. 이 노래가 너무 좋다면서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디즈니 픽사. 네,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고요. 이게 F와 T의 만남인 것 같아. 여기? 네, 제 여자가 이거 못 봤어. 봐야 여자가 돼. T고 남자가 F. 근데 F가 너무 매력 있어. 저기서. 아니 너무 재밌어. 맞아. 이게 뭐 원소 네, 맞아요. 이렇게 있다면서요. 네. 학교에서 이걸 원소로 아이들한테 공부 시간에 응용하나 봐요. 그래서 물, 불, 바람, 그리고 빛. 그래서 저는 애들 설명 듣고 간 거라 정말 원소 기호를 의인화해서 내용을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소재나 약간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 속안의 내용은 약간 겨울왕국에서도 얼음을 자유자재로 못 쓰다가 자유자재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노래 끝날 때까지 안 나가는 거야. 왜 안 나가지? 눈치 작전인가? 아니 저희는 큰아이 친구가 뒤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맨 끝에 나오는 짤막한 스토리 보려고 안 나가거든요. 근데 있다 그랬대요. 근데 막 다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리가 없는데 있으면 싶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없대요. 근데 속았다. 눈빛처럼 저 노래가 약간 집중시키던 끝에 저 노래가 완곡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가사도 다 나오니까 번역돼서. 맞아요. 또 라우브가 불렀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인기만. 아는 분이세요? 되게 유명한 가수. 진짜. 핫한. 근데 영상도 되게 예뻐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